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하천복식이라는 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교과서, 그 다음에 우리 학습 지선이 나중에 쓸 데는 없는 건데, 상식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간단히 정리할게요. 하천복식이라는 게 뭐냐면, 하천 상류에서 이렇게 하류로 가면서 몇 가지 것들이 이렇게 양상이 달라져요. 그거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면 낯선 용어들이 등장해요. 2차 하천, 3차 하천 뭐 그런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그것만 확인해주시면 돼요. 그럼 봐봐요. 자, 일반적으로 하천이라는 놈은 이렇게 바다에 도착을 해요. 이 바다에 도착할 때는 한 하천으로 모이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하천을 일반적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여기를 A라 그러고 여기를 B라 그러면 바다라는 글씨가 없어도 B가 하류라는 거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강은 모이고 모여서 바다로 흘러가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차 하천, 2차 하천 그런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하천을 1차 하천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작은 하천. 계곡을 1차 하천이라고 부르더라. 또 1차 하천과 1차 하천이 만나면 그걸 2차 하천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1차와 2차. 그럼 얘는 2차가 될 것이고 얘는 2차죠. 그럼 1차하고 2차하고 이렇게 만날 경우에는 3차가 되는 게 아니라 같은 차수가 만났을 경우만 차수가 올라가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2차 하천이에요. 근데 뭐 그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강이 커지면 커질수록 모이면 모일수록 차수가 올라가더라.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3차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하천의 상류는 2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하류 지역은 뭐 굳이 몇 차라고 말할 필요 없이 굉장히 차수가 높은 거, 숫자가 큰 거 그게 하류 지역이더라.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교과서에는 없는데 작년에 학술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냥 1차 하천이나 뭐 그런 차수가 애들이 당황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설명해 준 거예요. 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상식에서 보면 돼요. 볼게요. 첫 번째 경사 한번 볼게요. 경사는 상류가 급하다, 하류가 급하다. 상류. 일반적으로 상류가 급하다. 상식이에요, 당연히. 그 다음 두 번째 하폭이 있어요. 강의 폭은 상류가 넓다, 하류가 넓다. 하류. 당연히 하류가 넓다. 그 다음 일반적으로 강에 흐르는 물의 양은 물이었나? 하류다. 강에 흐르는 물의 양은 하류가 많다, 상류가 많다. 하류. 당연히 하류 지역이 많다. 강이 모이고 모이는 게 하류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수심은 강의 깊이는 상류. 상류가 깊을까, 하류가 깊을까? 하류. 자, 계곡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만 한강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들어가면 안 돼. 다시 못 나와. 자, 그래서 하류 지역이 당연히 수심이 깊어질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헷갈리는 게 뭐냐면 강물의 빠름이 있죠. 유속은 상류가 빠를까, 하류가 빠를까? 상류가 빠를까, 하류가 빠를까? 상류. 자, 여러분 생각하는 것하고 달리 하류 쪽의 유속이 더 빨라요. 자, 그래서 지금 말해준 거야. 나머지 건 다 상식에 생각하면 되는데 유속은 상류 지역이 더 느려요. 자, 계곡에서 물론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일단 빠를 조건 한 가지를 갖추고 있지만 유속에 영향을 미치는 건 경사 말고도 나머지 것들도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면 봐봐. 강물의 양이 똑같아요. 근데 어떤 하천은 이렇게 흘러요. 물의 양이. 근데 어떤 하천은 이런 식으로 강 모양이 단면도가 생겼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A라는 하천이 있고 B라는 하천이 있으면 A라는 하천이 더 빨리 흘러요. 왜냐면 이렇게 땅하고 닿는 부분이 얘가 훨씬 더 많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경사도 말고 다른 것들도 유속에 영향을 미치는데 경사도 빼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하류 지역이 더 빨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고 봤더니 하류 지역의 유속이 더 빠르더라. 그 뭘 기억하면 되냐면 자, 계곡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잖아. 자, 왜 들리냐면 물이 흘러가다 자꾸만 막히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류 지역은 조용히 빠르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용해서 잘 모르는 것 뿐이지. 자,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것만. 유속은 하류 지역이 더 빠르더라. 그 다음 강 바닥의 거칠기인데 자, 거칠기는 당연히 하류로 갈수록 좀 덜하겠죠. 상류 지역이 강 바닥이 더 거칠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강 주변에 있는 폐정물들을 보면 폐정물, 얘는 세 개로 나눌게요. 첫 번째 폐정물의 양을 보면 하류가 많다, 상류가 많다. 오늘날 하류 지역이 당연히 많다. 그 다음 폐정물의 크기, 입자 하나하나의 크기는 어느 쪽이 더 크다? 상류 지역이 더 크다. 그 다음 용어가 등장하는데
원마두라는 용어가 있어요. 원마두라는 개념이 있어요. 알맹이가 얼마나 둥글둥글하느냐. 그래서 둥글둥글할수록 원마두가 크다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하류가 원마두가 크다, 상류지역이 크다. 하류지역이 크다. 자, 그래서 A하고 B를 비교할 때 이런 용어들을 등장해가지고 크냐 작냐 그거 물어봐요. 그래서 요속만 조심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상식에서 풀면 돼요. 자, 이게 간단한 하천 법칙. 하폭은 당연히 하류지역이 더 크지. 강폭이 더 넓잖아. 하상의 거칠기, 강바닥의 거칠기는 계곡에 가면 막 돌멩이 같은 것도 많고 거칠잖아. 근데 하류 지역은 대부분 강바닥이 밋밋하잖아요. 기는 것도 돼 있고. 그래서 거칠기는 상류 지역이 거칠고 하류 지역은 매끈하겠죠. 근데 거칠기를 물어볼 것 같지는 않고 보통은 얘를 많이 물어봤어요. 폐정물의 크기, 폐정물의 양, 원마두. 그걸 상류냐 하류냐 구분해가지고 A냐 B냐 구분해가지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건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 하계망각해도 좋은데 강물이 실제로 흐르는 길을 갖다가 하도라고 표현해요. 그냥 강줄기. 자, 그래서 하도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얘도 종종 물어볼 수가 있어요. 크기라니? 알갱이의 크기는 당연히 상류지역이 크겠지. 상류지역에서 알갱이가 이렇게 바위가 없어진 다음에 그게 하류까지 굴러가는 동안 점점 작아지니까. 그렇잖아? 그 다음에 상류지역은 주로 침식이잖아. 하류지역은 주로 퇴적이고. 그러니까 퇴적물의 양은 당연히 하류지역이 더 많겠죠. 아, 적을 거 그랬나? 아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도 형태. 얘는 그냥 상식에서 알아두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강을 봤더니 강이 비교적 묻게 흐르는 걸 직류하도라고 불러요. 또는 직류하천. 그에 비해서 강이 되게 구불구불 흐르는 걸 공류하천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런 하천도 있어요. 강이 마치 그물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흐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망류천이라고 불러요. 그물 망자를 써서. 자, 그런데 우리가 주로 배우는 건 공류하천을 배워요. 자유공류, 강유공류.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앞으로 얘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 혹시 우리나라에도 망류하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거 조금 간단히 생각해 주세요. 자, 먼저 볼게요. 자, 우리가 직류랑 공류랑 이렇게 구분하는 게 뭐냐면 A하고 B하고 두 지점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하면 이걸 우리가 직선거리라고 부르죠. 그에 비해서 이제 실제로 강물이 흘러가는 길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거리를 갖다가 이제 실제 거리라 그럴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직선 거리하고 실제 거리하고 비교했을 때 실제 거리가 직선 거리보다 1.5배 이상이면 그걸 공류하도라고 불러요.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비교적 반듯하면 직류고 구불구불하면 공류인데 그 기준이 1.5배더라. 수치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구분한다고요. 구분한다고. 자, 그래서 이런 직류하도를 봤더니 우리나라에 있는 하천 대부분은 사실 직류하도예요. 왜냐면 이런 하천은 대부분 무엇을 따라서 나뉘냐면 구조선을 따라서 흘러요. 구조선은 약한 부분이잖아. 그 물이 구조선을 따라서 흘러가는데 우리나라 구조선은 직선이죠. 가로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직류하도예요. 구조선 때문에. 근데 문제는 얘는 별다른 특징이 없어가지고 시험 문제는 안 나오죠. 그냥 직류하도더라. 구조선 방향으로 하천이 나있기 때문에. 자, 그에 비해서 이제 공류는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할 거고 망류하도 설명할게요. 자, 망류하도는 어떤 것에서 나타나냐면 유량에 비해서 강물의 양에 비해서 그 곳에 있는 퇴적물이 훨씬 더 많을 경우, 그럴 경우 강줄기가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요.